경제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보는 코너 호모 이코노미쿠스입니다. 구글, 애플, 페이스북, 이 세계 최고의 첨단 IT 기업들이 탄생한 곳,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실리콘밸리입니다. 기술 경쟁의 초격전지이자 스타트업의 산실로 불리는 곳이죠. 실리콘밸리 현지에서 활동 중인 미디어 스타트업 더밀크 손재권 대표로부터 최근 스타트업계 동향과 투자 전략 등 생생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대표님, 참 멀리서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자 잠시 귀국하셨다고 들었어요. 사업자 잠시 왔습니다. 네, 보통 이제 실리콘밸리 하면은 뭐 혁신, 도전, 열정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는데 현지에서 본 실리콘밸리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요? 저는 백조라는 생각이 들어요. 백조가 네. 겉으로는 굉장히 우아하지만 수면 아래로는 빠르게 발을 치고 있잖아요. 네. 그만큼 실리콘밸리는 겉으로는 애플, 구글, 페이스북도 굉장히 멋진 회사 같지만 네. 아래로는 굉장히 빠르고 심한 혁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백조 같은 지역 아닐까 생각합니다. 백조 같은 도시. 말씀하신 대로 애플, 구글, 페이스북 모두 다 이제 본사가 실리콘밸리에 있습니다. 자, 이 코로나19 이전과 이후 도시의 모습에도 좀 변화가 있나요? 어때요? 예,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다 재택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구글은 내년 6월, 페이스북도 내년 7월까지 다 재택근무를 하고 있고요. 트위터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회사들은 영원히 재택근무를 한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직원들이 잘 안 나옵니다, 회사에. 그래서 좀 한산한, 예전보다는 네. 많이 한산하고 차도 많이 안 막힙니다, 요새는. 하지만 뭐 조금 전에 백조라고 하셨지만 겉으로는 한산해 보여도 뭐 내부적으로는 또 치열하게 뭐 기술 경쟁, 또 인재 확보 경쟁 벌어지고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사실 뭐 일주일 휴가만 다녀와도 실리콘밸리는 트렌드를 따라잡기 어렵다고 할 정도로 변화가 빠른 곳이잖아요. 지금 가장 핫한 이 신기술 트렌드를 꼽자면 어떤 걸 꼽으시겠습니까? 저는 증강현실을 꼽고 싶어요. 증강현실. 증강현실, 네. 가상현실과 실제 현실을 결합한 그런 기술인데요. 증강현실 기술은 지금 애플이나 네. 페이스북 같은 회사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네. 2022년, 2023년 되면은 모바일, 즉 스마트폰을 대체하는 네. 새로운 플랫폼으로 증강현실 기술을 꼽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지금 개발 중입니다. 구체적으로 좀 어떤 상품들이 나오고 있나요? 예, 페이스북의 오큘러스 같은 네. 상품들은 네. 그 가상현실 안에서 진행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네. 실제 현실과 같이 합쳐서 안경, 스마트 안경 같은 걸 내서 네. 스마트폰을 안 보고도 스마트 안경으로 가상현실 이미지를 또 정보를 증강하는 그런 기술들이 네. 증강현실 기술입니다. 사실 이제 실리콘밸리는 2년마다 이직을 하지 못하면 무능하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이직과 또 창업이 굉장히 활발한 도시잖아요. 예. 한국 스타트업들의 뭐 진출, 활약상은 어떻습니까? 예, 한국 스타트업들도 굉장히 열심히 잘 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샌드버드 같은 회사는 네. 지난해 1,200억 정도 시리즈 B 규모의 펀딩을 받았고요. 어떤 또, 사업인데요? 그게 챗봇 하는 회사입니다. API라는 네. 소프트웨어 서비스 회사예요. 아. 소프트웨어만으로 네. 1,200억 정도 규모의 펀딩을 받고 또 밸류에이션도 기업 가치죠.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몰로코라는 회사는 광고 기술 회사인데 그 회사는 한 해 매출 2천억 원 정도 하는 그런 회사고요. 또 헬스케어 회사 눔이라는 회사도 굉장히 네. 주목할 만합니다. 눔이라는 회사는 헬스케어 또 정보를 또 제공하는 회사인데 네. 그 회사도 지난해에 시리즈 E 펀딩으로 700억 가까이 펀딩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인 스타트업들이 네. 지금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1조 원 이상의 가치를 인정받는 스타트업을 우리가 유니콘이라고 부르는데 실리콘밸리에서도 이 유니콘, 그러니까 한국의 유니콘이 등장할 가능성 있다고 보시나요? 그럼요. 그런 회사들이 아마 머지않아서 등장을 할 것 같고요. 예전보다 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네. 더 그런 빨라지고 있거든요. 한국인들의 그런 열정으로 상당히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실리콘밸리를 스타트업의 천국이라고는 하지만 창업, 그러니까 생존할 확률이 한 1%도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 말은 그 99%는 실패를 한다는 얘기인데 이러면 뭐 스타트업의 무덤이라는 표현이 더 맞는 거 아니에요? 스타트업의 무덤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사업은 무덤으로 보내지만 네. 사람은 생존합니다. 아. 특히 이제 무덤으로 가더라도 왜 이게 사업이 실패했는지 그걸 부검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요. 네. 사업을 부검을 해서 오히려 더 성공할 가능성이 네.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실리콘밸리는 실패가 아니다. 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것을 통해서 네. 오히려 더 부활하는 그런 사업들이 네. 많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패자 부활이 가능한 도시라는 그런 그렇습니다. 의미인 것 같습니다. 실리콘밸리 특파원을 하시다가 이제 현지에서 미디어 스타트업을 창업을 하시고 계속해서 그 현지 소식을 좀 들려주고 계세요. 여러 그 기업체 CEO를 만나보셨다고 들었는데 인터뷰한 분들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인물이 있다면요? 저는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가 아직도 기억에 많이 남는데요. 네. 마크 저커버그는 84년생인데 아직도 젊지 않습니까? 근데 굉장히 큰 회사로 일궈냈고 그리고 기자간담회도 같이 했는데 모든 질문에 그 기자들이 굉장히 터프한 질문을 많이 하는데 네. 다 본인이 누구한테 시키지 않고 그거를 다 질문을 해내고 또 앞으로 사업 비전 같은 경우도 본인이 다 설정해서 나가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열정과 비전 또 아까 말씀드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정신 이런 것들의 아주 집약체가 바로 마크 저커버그 CEO 아닌가 네. 생각합니다. 주로 이제 거대한 그 IT 업계 회장들 하면 주로 마크 저버거 같은 그런 백인들을 또 떠올렸는데 요즘 보면 구글도 그렇고요. 인도 출신의 그 CEO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구글, 순다르 피차이, 그리고 어도비 하면은 그 포토샵으로 유명한 회사죠. 샨타누 나라얀 이름에서도 뭐 느껴지는데 인도 분들이에요. 왜 이렇게 인도 출신들이 부각을 나타내는 건가요? 인도는 일단은 좀 도전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굉장히 사업이나 본인을 피칭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에는 좀 더 겸손해야 된다 이런 미덕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인도는 인구가 워낙 많다 보니까 더 본인을 내세우고 네. 더 내세우고 이런 것들이 좀 근본에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많고 또 탑으로 올라가면은 그 사람들을 같은 인도계 사람들 끌어주고 네트워킹하고 이런 것들이 비결인 것 같습니다. 요즘 이제 국내 주식시장 투자자들이 미국 기업에도 상당히 많이 투자를 하거든요. 대부분 이 실리콘밸리에 본사를 둔 테크 기업들이에요. 이 투자 종목 고를 때 주의해야 할 점, 뭐 이런 거 좀 조언해 주실 게 있으세요? 투자 종목 첫 번째로는 일단은 남이 투자한다고 내가 투자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본인 다들 큰 회사나 큰 인물이 투자한다고 해서 내가 따라서 투자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히려 내가 원하는 종목이 무엇인가 또 내가 잘 아는 종목은 무엇인가를 봐야 됩니다. 네. 그리고 정보가 없을 경우에 보통 그런 권위에 의존해서 투자를 하는데 절대 그러면 안 되고 오히려 회사의 기본 펀더멘탈을 보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실리콘밸리 창업을 꿈꾸는 이들에게 하시고 싶은 한마디가 있으시다면요? 예, 꿈은 현지에서 꾸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한국에서도 물론 꿀 수 있지만 글로벌 무대에서 성공하고 글로벌 무대에 도전하려면은 실리콘밸리로 오셔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또 이게 한국 스타트업계 건강한 생태계 성장을 위해서 앞으로도 가교 역할 계속해서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호모이코노미쿠스 손재권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